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속 10km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목에는 중력의 5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이것이 바로 편타 손상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미국 척추신경외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편타 손상 환자의 약 65%가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고 순간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숨어있던 통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편타 손상은 의학적으로 경추염좌 또는 경추과신전 손상이라고 불립니다.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뒤에서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채찍처럼 앞뒤로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목의 근육, 인대, 힘줄, 신경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해요. 영국 왕립정형외과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연조직 손상은 일반적인 영상 검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과 인대의 섬유가 늘어나거나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손상이 단순히 국소 부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퀘벡 태스크포스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편타 손상 환자의 약 50%가 6개월 이후에도 통증을 경험하고 15에서 20%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보상 작용에 있습니다. 목이 다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고 경직되면서 통증 부위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문제는 이 보호 반응이 지속되면서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편타 손상 후 목의 심부 굴곡근이 평균 30% 이상 약화되고 반대로 표제 근육들은 과도하게 긴장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를 어혈과 기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락의 흐름을 막고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타박상 후 어혈이 제거되지 않으면 통증이 지속되고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이 편타 손상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국 정형외과학회는 편타 손상 후 처음 2주 동안의 관리가 장기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리한 활동은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다고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강한 마사지를 받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서는 편타 손상 초기에 목 보호대를 장기간 착용하거나 완전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적절한 수준의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경직되지만 과도한 움직임은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이죠. 자율신경계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신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남깁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고 경험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해요.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혈류가 감소하며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큰 충격으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베넨슨 헨리 심신의학 연구소에서는 심호흡과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의학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촉진된다고 해요. 편타 손상 환자들은 종종 목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를 유지하고 옆으로 누워 자되 목이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와 혈액 순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육과 인대는 약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충분한 수분 공급은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했을 때 통증 강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해질 균형도 중요한데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 같은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의 연구팀은 40도 정도의 온열 요법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통증 전달 신경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 초기 2-3일간은 염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냉찜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가라앉은 후에 온찜질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카페인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근육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카페인 섭취를 줄였을 때 통증 강도와 수면의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칭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급성기가 지나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물리치료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는 동작을 하루 3회, 각 10초씩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당기거나 튕기듯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강한 마사지나 카이로프랙틱 교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급성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손상된 조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안통합보건센터는 편타 손상 초기에는 부드러운 근막 이완 기법이나 가벼운 림프 배액 마사지를 권장합니다. 강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골격계 건강에 필수적인데 결핍 시 근육통과 피로가 증가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처방도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당귀수사는 어혈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처방이에요. 또한 작약감 초탕은 근육 경련과 통증에 사용되는데 일본의 여러 임상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침 치료는 특정 경혈을 자극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리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통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편타 손상 환자들이 통증과 장애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뇌가 해석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통증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복의 핵심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통증을 없애려고 강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제공하며 부드럽게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몸은 언제나 균형과 회복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협력하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